북극해 한가운데 오직 바람소리뿐인 수평선을 1시간째 쳐다보고 있는 이누이트 사냥꾼들. 슬슬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뭔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침묵하되 신속하게. 역시 이누이트 사냥꾼의 후예입니다. 푸른 북극해를 붉은 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사냥감은 물개라고도 불리는 바다 표범. 물 밖에서 호흡하는 습성 때문에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사냥꾼의 눈에 띈 모양입니다. 오늘 사냥은 이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이누이트 사냥꾼들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북극 바다가 내일 또 그들이 원하는 만큼을 내어줄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온통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찬 바다와 빙하. 북극에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6월부터) 시작된 그린란드의 여름. 잠들지 않는 밤, 백야도 시작됐습니다. 서늘한 우리의 가을 날씨와 비슷하지만 그린란드의 여름에도 꽃이 핍니다. 겨울을 이겨낸 생물들이 기지개 켜듯 활기를 찾습니다. 얼음이 녹고 수면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바다 사냥을 나섭니다. 여름철마다 바다에 의존해 사는 해안가 사람들은 요즘처럼 살만한 때가 없답니다. 따뜻해진 수온 덕분에 어획량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작동을 안 시킨 탓일까요? 배에 시동이 안 걸립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련한 50년차 사냥꾼이 해결할 걸 아니까요. 올해 첫 출항입니다. 돈벌이와 별미 먹거리 둘 다를 챙길 수 있어서 여름 바다는 늘 설레는 곳입니다. 북극해는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빙하가 사라지고 있고 더 넓은 해수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만 보면 북극해는 풍요로워졌습니다. So we are going to be hunting for narwhals. Everything depends on the nature and the animals. If they are easy to catch, it will be a few days. Sometimes even the hunters will go out and go home a few hours later. So everything, yeah, you never know. 바다의 유니콘이라 불리는 일각고래 사냥은 줄고 있는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7월과 8월 딱 2달간만 허용됩니다. 북극해는 오늘 이누이트 사냥꾼들에게 일각고래를 내어줄까요?
3시간을 달려 나온 먼 바다. 사냥꾼들이 일제히 보트의 시동을 껐습니다. 마치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 소리를 죽이고 사냥 채비 중입니다. 소리에 민감한 일각고래가 모터 소리에 놀라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냥을 나설 땐 모터보트 대신 카약을 이용합니다. 북극의 여름에만 볼 수 있는 일각고래는 긴 겨울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금까지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누이트 사냥꾼들은 일각고래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Sometimes they will be longer away. Sometimes they will be pretty close. It depends on the knowledge where they are or where they are going. So it's different every time. Sometimes I will barely able to see them with binoculars. They'll be so far. 그때 뭔가 긴 물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순간 숨을 멈추는 이누이트 사냥꾼. 전설 같은 동물 일각고래 맞습니다. 얼핏 봐도 조끼 서너 마리는 되어 보입니다. 뿔처럼 생긴 긴 엄니로 물살을 가르는 일각고래. 무려 1000만 개의 신경 말단이 분포되어 있는 그 뿔로 물고기를 찾고 또 공격해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선상에서 일각고래의 움직임을 살피는 사이 사냥꾼의 최고 연장자 네마니 촉은 장화를 갈아 신고 카약으로 옮겨 탑니다. 물범 가죽으로 만든 상의 밑단을 내려 카약의 물이 셀 틈을 막아주고 상하에 금속 칼날을 박은 작살까지 준비하면 사냥채비 끝입니다. 다행히 일각고래 무리는 아직 사냥꾼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각고래가 도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노젓는 소리까지 줄여야 승산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발각이 된 모양입니다. 물속 깊이 사라진 일각고래. 이내 파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흔해진 현대식 장비 대신 전통 장비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비아니로 따라지마 담모 비시에 헛거리 이마 이마령 톰 비냐에 똑같은 뜻한 도와 마다이마 이마리 토와 좀 핫담 베테랑 사냥꾼의 노젓는 소리도 예민한 일각고래 청각 앞에선 소용이 없었나 봅니다. 인기척을 느낀 자리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각고래인데 성급한 마음이 앞서 놓친 것 같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대로 운이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라졌던 반대편에서 일각고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엔 경력 40년의 고래 사냥꾼 니히가 도전합니다. 심장 뛰는 소리까지 들킬까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노까지 내려놓고 유석의 몸을 맡기며 작살을 집어든 니히. 그러나 빗나간 작살. 이미 도망치기 시작한 일가꼬레입니다. 1년 만에 첫 사냥이다 보니 실수가 많습니다. 일가꼬레가 예민한 건 청각뿐이 아니란 걸 놓친 겁니다. When they approach, the narwhal starts to have the sun behind them because they are a shadow. If there's something behind them, they will be able to see the shadow in the water. So they have to be careful not to. Yeah, they are hard to get close to when they have the sun behind. So the narwhals will be able to see the shadow in the water.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일가꼬레가 떠난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일단 철수. 일가꼬레가 떠난 자리에서의 기다림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냥 장소를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보트가 속도를 늦추고 이내 시동을 껐습니다. 그런데 니히 작살 대신 총을 들었습니다. 조준 대상은 새? 달아나던 새까지 명중시킵니다. 일가꼬레의 운이 따르진 않았지만 허기진 배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단백질을 공급해줄 사냥감을 찾아낸 겁니다. 바다 사냥꾼들이 흔하게 먹을거리로 찾는 바다새 아빠입니다. 펭귄을 닮은 생김새로 꿩고기와 비슷한 담백한 맛이 난다는 아빠. 이 정도면 바다 사냥꾼 셋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 적당합니다. 다른 사냥꾼들에게 아빠 사냥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배를 채울 먹거리를 마련했으니 무리하게 사냥을 더 할 이유가 없죠. 이들이 바로 이누이트 사냥꾼들입니다. 내일을 위해 저장하거나 내다팔 욕심으론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해빙 위에 자리를 잡고 아빠 손질을 하는 이누이트 사냥꾼들. 버려진 껍질은 또 다른 아빠들의 먹이로 남겨두고 사냥꾼들은 살만 발라먹습니다. 이누이트 사냥꾼이었던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그대로를 따라할 뿐입니다. 아빠는 특별한 양념을 할 것도 없이 그저 눈을 녹인 물과 약간의 소금만으로 끓여내면 그만입니다. 사냥하자마자 바로 먹는 신선한 식재료가 최고의 풍미를 내기 때문이죠. 핏물을 빼지 않은 아빠 끓인 물에 쌀과 쇼트 파스타를 넣어 끓이면 탄수화물까지 채우는 별미가 됩니다. 젊은 사냥꾼들이 가르쳐준 방법이죠. 삼계탕용 닭 크기 정도의 아빠는 한 사람당 한 마리면 얼추 허기를 채울 정도가 됩니다.
사냥 후 선상에서 먹는 아빠 식사. 이만한 호사가 따로 없습니다. 이곳에선 흔해 빠진 아빠죠.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이미 사냥 시기를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개체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도 언제까지 아빠를 풍족하게 즐기게 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나흘 후 다시 일각고래 사냥을 나섰습니다. 하필 작정한 날에 날씨가 심상치 않아 걱정입니다. 폭풍우라도 오면 낭패죠. 평온하다가도 금세 비바람을 몰고 오는 게 요즘 북극의 날씨입니다. 평생 북극에서만 산 토박이들도 한치 앞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네마니 촉의 10살 된 손자 데이빗도 따라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를 닮고 싶다는 녀석에게 일각고래 잡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Ini lagi bisa le punya ngomong kira. 폭풍우가 올지도 모를 만일을 대비해 오늘은 단단한 해빙에 배를 정박해 놓고 일각고래 사냥을 계획할 참입니다. 오늘도 일각고래를 만날 운이 따라줄까요? 오늘은 과연 일각고래를 잡을 수 있을까요? 폭풍전야 같은 바다, 침묵의 기다림이 길어집니다. 일각고래입니다. 수평선 위로 일렁이는 몸짓이 올라왔다 내려가기를 반복합니다. 이번에도 한 무리가 이동 중입니다. 두 번 실수는 없습니다. 일각고래의 이동 반대 방향에서 네마니 촉이 몰고 반대 방향에서 니히가 일각고래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노 없이 물살에 맡겨 간격을 좁혀보는 두 사냥꾼. 네, 아직 일각고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일각고래의 위치를 파악한 니히가 속도를 냅니다. 드디어 작사를 들었습니다. 과연 일각고래를 잡았을까요? 오늘도 허탕입니다. 의욕이 앞서서 성급했습니다. 날카로운 인기척에 일각고래도 모두 떠났습니다. 곧 비바람을 몰아올 듯한 하늘이니 장소를 옮기는 것도 무리입니다. 어린 손자에게 일각고래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도 일각고래 접근법이나 노젓는 법, 특히 자연의 수능에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가길 기대해 봅니다. 네. Sige. Haksayo. 북극에서 이누이트 사냥꾼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보고 직접 터득하는 의미 있는 동행이었길 바라봅니다. 대만이 촉은 이 아이가 커서 이누이트 사냥꾼의 명맥을 이어주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속내를 직접 말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삶보다도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지켜달라는 건 헛된 욕심일지 모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사냥꾼이 된다 해도 사냥할 개체가 남아있을지, 지금만큼이라도 북극다운 모습으로 버텨줄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게 아이에게 사냥꾼이 되어달라고 말하지 못한 진짜 이유입니다. 때때로 평온한 북극의 현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폭풍전야처럼 두려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It's quite clear that Greenland has made more legislation to protect animals or to regulate the hunting. Like hunting is really important in Greenland. But Greenland has moved from a place where everybody could hunt as much as they wanted into being a country where hunting is regulated. 그린란드의 남쪽 일루리셋에는 이미 2달 전부터 따뜻한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바닷길을 막았던 얼음이 녹자 어부들도 봄맞이 채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일루리셋은 이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그린란드 대표 어업 도시입니다. 매년 해빙 시기가 앞당겨지고 수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어획량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일루리셋에서 어부들도 지금처럼 풍족한 어장을 만나본 적이 없을 정도라며 고기 잡으러 나가는 일이 신이 날 정도라고 말합니다.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그린란드의 주요 산업 어업은 더 효자 산업이 됐습니다. 수출품 95%가 어류일 정도죠. 매년 어획량도 늘어나고 그만큼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은 넙치입니다. 맛도 맛이지만 찾는 사람이 많아서 가격도 제법 쳐줍니다. 하지만 찬 바닷물에서 사는 넙치는 최근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쪽의 찬 바다를 찾아 이동해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대로 그린란드의 수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이곳에서 더 이상 넙치를 잡을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종은 다양해졌습니다. 전에 없던 어종들이 늘어서 이전 어획량을 크게 웃돌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종이 늘어서 좋아해야 할지, 넙치가 주로 안타까워해야 할지 그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땅에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곳은 그린란드 낙삭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린란드라는 이름처럼 온통 푸릅니다. 북극이라 하면 온통 빙하와 눈밭뿐일 거라는 상상은 이제 착각입니다. 여름이 완연해진 북극에도 하얀 눈꽃 대신 천연색의 꽃들이 사방에 피었습니다. 지평선 아래로 지지 않는 북극의 태양 백야에 꽃들도 지지 않고 만개합니다. 여름은 그린란드 사람들의 식탁도 바꿔놨습니다. 잎사귀가 싱싱한 식물들,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들입니다. 이곳 농장의 주인이자 농작물 연구원인 라스 씨는 북극에서 재배 가능한 농작물을 찾아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지만 북극의 여름이 길어지고 따뜻해지면서 작물 키우기가 수월해졌습니다. It's a research institute for vegetables, different vegetables. And firstly, most to find out what can be growing here, and then what sorts there is best. We have some cucumbers, and then we have potatoes. Now we are trying 5 different potatoes to find out which. There are always coming news on the market. So try. 이러한 노력은 1953년에 시작됐습니다. 불가능할 줄 알았던 작물 재배가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은 건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입니다. 북극 땅을 건조하게 만드는 북극의 온난화 현상을 계절별로 나눠보면 작물이 자라야 하는 여름엔 일시적으로 강수량을 증가시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름 기온이 높아지면서 별다른 난방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농작물이 자라는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북극에도 작물 농사는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었죠. Well, it's a part of the global warming. Somewhere it's getting much warmer, and here it's just getting colder. It's like it's have been piss raining other places in the world, but it have been dry here. We got much more rain than usually. Drowning, float, and it's just moving the weather. And the weather is very mild now in the winter time. It's turning around. Not as in old days, it was more still, and we couldn't forecast it for days from ourselves. Now we never know. It's changing.
북극의 온도 변화는 기회였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평균 수치보다 2배 높은 북극. 앞으로 기온이 더 올라가면 더 많은 농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외 농장에서도 푸른잎의 농작물들을 보게 될 날 오지 않을까요? 불가능한 상상이 아닙니다. 집 앞에 텃밭을 가꾸는 캐추리미 씨. 한여름 잠깐이지만 가족들에게 비싼 수입산 채소 대신 직접 키운 채소를 마음껏 먹일 수 있다 보니 텃밭에 들이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Many farms, they do the same, and they sold it to the shopping. So many. It's not finished. 그린란드의 음식 문화는 늘 현지에서 신선한 재료를 얻을 수 있었던 까닭에 다양한 조리법의 요리들이 발달하진 않았습니다. 주로 튀기고 굽는 기본적인 조리가 대부분이죠. 마치 본격적인 조리를 하기 위해 식재료를 준비한 듯한 식탁 차림이 이색적입니다. 텃밭 채소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생식을 즐기는 단백질과 지방질 식단에 무기질이 더해졌습니다. 즙을 짜낸 채소를 설탕과 졸여서 구운 빵에 드레싱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생식을 하거나 굽고 삶기만 하던 조리 방식도 달라졌죠. 온난해진 북극의 날씨는 북극 사람들의 생활 속 깊이, 식문화까지도 다양하고 풍성하게 변화를 줬습니다. Greenland is, you could say, perhaps even benefiting in certain ways. Certain segments of Greenland are benefiting from the warming. So as the vegetation begins to change, it changes the animal communities, and in some ways it changes people that depend on animals. So these problems and these changes are all interlinked, and it depends upon what it is you're trying to gain from the environment, if you will, as to whether you see this as a positive change or a negative one. 그렇다면 우리는 북극의 변화 속에서 무엇을 얻고 있을까요? 또 무엇을 잃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변화를 체감하고 싶어졌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일지라도 말이죠. 여름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북극으로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연구 목적이 아닌 관광객들의 수도 매년 늘고 있죠. 빙하가 사라지고 끊임없이 변하는 북극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호지역인 일루리셋 빙산. 북극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변화들이 압축돼 있는 곳입니다. 상상만으론 이해할 수 없었던 빙산이 녹아내리고 쪼개져 바다로 유입돼 점차 사라지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죠. 지금도 빙산에서 떨어져 나온 하루 약 20만 톤의 빙하가 매일 약 35m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빙하들이 지구 곳곳으로 흘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Ice is producing more because in the ice
inland ice. Yeah. You can see there are many lakes. In the lakes there used to be a hole down to the ground. Okay. So it's like a lubricating. Yeah. So it's faster when it's producing icebergs. Oh, really? 빙하의 유속을 더 빠르게 하는 악순환. 지금 이 순간에도 빙하는 빠르게 흘러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북극 바다의 위태로운 운명 앞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은 그저 연신 탄성만 내뱉을 뿐입니다. Oh, I'm overwhelmed because every day the impressions are so beautiful or something is so different. And every evening I have to go home, I write about it so that I don't forget it. It's beautiful, and I don't think that any other place can see this sightseeing, and it's worth to come here to see this beautiful place. Yes. 하지만 이 차갑고 날카롭게 부서지는 빙하의 바다가 그리 마음 편치만은 않습니다. 더욱이 햇빛에 빛나는 투명한 빙하가 북극과 지구 또 그곳에 사는 인간의 운명까지 비극으로 바꿀지도 모른다는 걸 알기에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It's from the glacier from inside the fjord. This glacier used to be here in 1850, and it has been moving pretty fast to near the inland ice now. So from here to the glacier it's around 50 kilometers, and the glacier is moving so fast that the last 7-8 years it has moved 15 kilometers in. 급속도로 빨라지는 북극의 변화는 지구촌 전체에 해당하는 미래. 그 변화는 바다와 동식물 같은 자연 생태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눈이 녹거나 비가 고이면서 만들어진 북극의 습지는 태초의 지구로 다시 재생되는 것 같아 자칫 긍정적인 변화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 습지의 물이 다시 얼지 않고 계속 고이거나 흐르기만 하면 결국 땅속의 물이 다 빠져나가 마른 땅,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있기도 잘할 수 없는 땅에선 어떤 생물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물 웅덩이가 마르지 않아도 북극 사람들에게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북극 촬영팀이 우연찮게 술록을 발견했을 때 일인데요. 술록을 만난 건 행운이었기에 카메라에 담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촬영 감독이 갑자기 기겁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범인은 모기. 크기도 파리만한 정도. 물리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가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바로 그 북극 모기입니다. 다시 촬영에 열중하려 해도 모기떼들의 공격은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여름이면 증식하는 북극의 모기. 그 엄청난 기습이 사람들과 동물들의 애를 태웁니다. 이는 상승된 기온으로 물 웅덩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Arctic mosquitoes are very numerous. There is a lot of really wet habitat up in the Arctic, and that's really good for mosquitoes to lay their eggs and then for the immature mosquito habitat. The mosquitoes here are specialized for living in the Arctic. They have the ability to withstand really long, really cold winters, and a lot of more southern species can't handle those cold conditions. Arctic mosquitoes so far is that they don't carry any significant diseases to humans, but we do know that just because there are so many of them, they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wildlife. 북극 모기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동물은 가뜩이나 그 개체가 줄고 있는 술록과 사양소들입니다. 그들의 모기 피해는 다시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사양소들이 모기를 피해 옮겨 다니기 때문에 중국에는 사냥꾼들이 막심한 손해를 입습니다. A lot of the animals, they don't like the heat and the mosquitoes. So I hope there's still some in the area and they're not too far away. Normally they go to the ice because it's cooler in there. They would like to be where the ice is or in top of the mountains, so they get away from all the mosquitoes.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습지. 그 습지의 역습으로 만들어진 사막화까지. 겉으론 자연만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냥감이 줄고 해충의 공격을 받듯이 이미 사람들에게도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북극의 소소한 변화를 그저 즐길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So climate change is connected to the Arctic. What happens in the Arctic doesn't stay in the Arctic. So changes here affect the entire planet. And I like to say that, you know, we're sitting here in this amazing place. We're all Arctic citizens because everyone on the planet is connected to what's happening here. 북극의 여름이 더 따뜻해지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 풍요와 안락을 선물해주고 있죠. 그러나 언젠가 북극의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과연 행복할까요?